네, 안녕하세요. 용호입니다. 펄어비스가 최근 10만원을 돌파했었죠. 이 도깨비가 게임스컴에서 공개되면서부터 주가는 거의 상한가 같습니다. 좀 펄어비스 27% 오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상장 이후에 유례없는 폭등이 나오면서 약 9만원까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에 윗골이 달면서 10만원 돌파하고 그 다음날에는 꽉 찬 장대 양봉으로 10만원을 돌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도깨비라는 슈퍼 IP 기대작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 아니면 이제 눈앞에서 봤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펄어비스 지금은 단기에 좀 이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좀 이제 매도 셀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게 상승이 워낙 셌습니다. 도대체 이 상승세가 언제 꺾일지 솔직히 이제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펄어비스 주가가 현재 5대1 액분한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이제 주가가 10만원이 돌파했다는 것은 과거로 치면은 현재 주가가 51만원 51만원이었 굉장히 우리가 펄어비스 주가 뭐 20만원 이럴 때 좀 보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뭐 코로나 쇼크 때는 10만원대였죠. 뭐 15만원대까지 뭐 하락을 했었고, 그 뒤로 뭐 거의 20만원 뭐 아니면 10만원대 후반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좀 헤맸었던 그런 종목인데, 50만원을 넘기는 날이 올 거라고는, 이렇게 빨리 올 거라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 메타버스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테마로서 자리 잡았고, 이번에 펄어비스가 보여준 도깨비의 기술력과 게임성은 물론 이제 그 인게임 영상이지만은, 트레일러 영상이지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뭐 꿈은 큽니다. 제 2의 포켓몬을 노려보겠다. 네,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펄어비스 그냥 좋으니까, 성장성 좋으니까 계속 가져가자라고 하기에는 지금 가격이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중에서 저만큼 펄어비스 분석을 자주 많이 그리고 깊게 해드린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증권사 리포터들 가격 완전히 무시하는 의견들 계속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제 어떤 그 의견에 따라서 주가가 폭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 증권사 리포트들의 반영이 되는 적도 많았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 내용, 결국 제가 말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어떤 데이터 수치와 구체적으로 된 내용들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펄어비스 작년 12월 이 붉은 사막 트레일러 이후로 제가 굉장히 관심 갖고 있었던 그런 좀 종목인데, 주가가 이때 당시부터 해서 뭐 2배 이상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자리라서, 사실 단기에 이렇게 빨리 상승할 거라고는 저도 이제 기대치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제 그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는 85,000원이 넘는 가격이고요. 액분전 가격으로 한다라면은 42만 9천원 가격. 그러니까 자꾸 제가 액분전 하는데, 왜냐면 우리가 그 액분전 가격을 좀 워낙 오래 봤기 때문에, 액분을 이 5월 달에, 4월 달에 했죠. 4월 달에 액분을 한지 벌써 뭐 반년이 다 돼 가는데도 지금 주가가 사실 익숙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액분전 가격 하지 말고 지금 주가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펄어비스 그렇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좀 85,800원, 오늘 저점은 83,000원대까지 중에 나왔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저하고 다 오랜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펄어비스 주가가 계속해서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적은 그렇지가 못하죠. 실적은 사실 계속해서 좀 후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 영업이익이나 어떤 그런 순이익을 보시면요, 뭐 1680억, 1400억, 영업이익과 몇 개 헷갈리니까 1680억, 1500억, 1570억. 보시면요, 다른 어떤 게임사들이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는 그런 동안에 펄어비스는 최근 실적이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올해 2분기 유례 없었던 적자가 나왔습니다. 2분기 적자가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까지 깎아먹으면서 반기에 지금 70억, 1년에 반이 지난 시점에서 70억밖에 못 번 상황, 작년 대비 마이너스 92%의 어떤 그런 처참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단순 계산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그렇다라면은 주가가 작년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됩니다. 10분의 1 토막 이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은 실적 대비해서 산수처럼 그렇게 대입되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선반영되면서 움직인 거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펄어비스의 주가를 견인한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지금 그 검은 사막은 펄어비스의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게 하락세라는 게 좀 안 쉬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검은 사막만 가지고 있는 원게임사라면은 펄어비스의 주가는 굉장히 처참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중국 진출. 중국 판호를 받은 두 번째 기업이죠, 펄어비스. 최근 한 4, 5년 동안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게임빌의 서머너즈, 컴투스인가요? 게임빌의 서머너즈 워가 좀 이제 작년에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검은 사막이 중국 판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적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될 것입니다. 4분기도 뭐 10월일지 12월일지 알 수는 없으나 보수적으로 뭐 후반부 12월을 본다라면은 올해 실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뭐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올해는 이제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되고, 이 중국 판으로 인한 실적은 내년부터 좀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주식은 선반영이라고 했죠. 내년에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면 좋겠지만은 생각만큼 나온다라면은 요 내용은 한 뭐 3, 4분기 이때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 기대감은 중국 판호, 이게 실질적인 실적과 관련되었죠. 여기서 실적이 많이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장 모멘텀입니다. 지금 우선 작년 말부터 올해 뭐 8월까지 기대감은 붉은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게임성은 보장이 되지만은, 게임성은 높지만은 실적의 어떤 그런 실적은 의문이었어요. 연 뭐 1000억 벌면 연 매출 1000억이면은 다행이겠다라는 그런 좀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것도 뭐 패키지 게임의 한계상 뭐 한 1, 2년 팔리고 말지 않을까라는 그 단발적인 그런 좀 이제 그 실적이 예상되었는데, 지금 도깨비가 나와버렸습니다. 도깨비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메타버스 플러스 오픈월드 플러스 슈퍼 IP. 저는 이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붉은 사막 트레일러를 봤을 때 이거 우리나라 게임사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당분간 내가 뭐 한국 게임을 보고 이렇게 좀 이제 놀랄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는데, 바로 8개월 뒤인 8월 달에 같은 게임사인 펄어비스에서 저는 솔직히 도깨비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줄 줄은 몰랐네요. 요 두 가지 신작, 그리고 또 다른 신작들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우선은 이 두 개의 게임이 큰 어떤 그 모멘텀을 끌고 갈 것 같아요. 뭐 좌붉은 사막, 우 도깨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메타버스가 핫하기 때문에 도깨비가 더더욱더 많이 좀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원래 게임이라는 게 매니아적인 그런 그 시장 공략하는 것보다 대중적인 시장을 공략하는 게 더 많이 좀 이제 그 매출도 나고 실적도 나옵니다. 포켓몬스터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게임이라기보다는 이거 오픈월드 어드벤처 그 게임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메타버스 요소들은 그 사이사이에 좀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거고, 그러니까 순수 메타버스 게임이라기보다는 메타버스 요소가 들어간 게임이다. 좀 다소 언론에 공개된 정보하고 그리고 게임사에서 인터뷰한 내용하고는 좀 다소 다릅니다. 근데 이제
리드 프로듀서 이분이 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브리핑했기 때문에 리드 프로듀서 그 디자이너가 참여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라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 내용이 정확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적인 거 좋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어른들 다 할 거 없이 대중적인 거 좋은데 메타버스적인 요소는 그냥 부가적인 요소다.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슈퍼 IP인 건 좋고 근데 문제는 모바일로 출시 안 한답니다. 우선은 PC하고 콘솔에만 집중하겠다. 나중에 모바일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 펄어비스가 약간 이쪽에 집착을 합니다. PC 콘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좀 이제 그 아시아권은 중화권은 모바일이 강세잖아요. 근데 북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쪽은 콘솔이 강세예요. PC는 뭐 사실 강세인 지역은 없고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양이 이제 콘솔 게임은 워낙 고사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PC도 마찬가지로 고사양 게임 들어가니까 그냥 콘솔 게임을 PC로 이식하는 것 정도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PC도 그렇고 좀 콘솔은 워낙 작고요. PC는 좀 하락세고 거의 좀 이제 모바일 위주인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모바일로 출시 안 되면은 크게 부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붉은 사막이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바로 이 점이었거든요. 패키지 게임이다 보니까 그냥 단발적인 매출이 물론 이제 거기에 온라인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과금 요소도 넣겠지만은 우선 기본 토대는 패키지 게임이기 때문에 매출이 뭐 검은 사막이나 아니면 뭐 리니지처럼 롱런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그 IP는 새로 만들게 되는 거지만은 모바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강세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이 아니면은 과연 그 어떤 그런 파장력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얼마나 될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우리가 펄어비스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벌써 시총이 지금 5조 8천억이지 않습니까? 오늘 살짝 한 2% 3% 하락해서 조금 더 하락했을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펄어비스 충분히 지금 실적 대비해서 실적 아까 우리가 확인했죠. 실적 대비해서 굉장한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테마주 완전 이건 테마주 형태가 돼버렸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뭐 섣부르게 여기서 막 접근을 해서 신규 매수를 해서 뭐 15만원, 20만원 노려보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무섭게 상승을 하는 요 시기에 고점이 결과론적으로 102,000원이지만은 이 시기에 이렇게 오를 때 여기 얼마까지 오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끝이 있기 때문에 이 끝 다음에는 조정 하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하락할지 알 수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펄어비스 차트 보면 나오죠. 이때도 고점 꽉 채운 고점으로 상승시키고 밀고 횡보 반등 또 밀고 한 두세 달 횡보 반등 또 밀고 이번에 반등 이렇게 나온 건데 이렇게 밀 때 크게 밀기 때문에 펄어비스 좀 밀고 뭐 좀 이제 좀 지지하는 이러한 캔들들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저는 지금 뭐 그래서 가격을 정하기보다는 흐름을 보면서 지지하는 구간 그런 구간을 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워낙 싸게 매수하셔서 가져가셔야겠다. 이게 지금 팔면은 내가 다시 사기 힘들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겠지만은 없는 분들은 지금 재매수하거나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자. 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님들 저는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해당 무료 카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앞으로 저와 함께 건전하고 건강한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